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의 회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서울지방변호사의 공식 유튜브 리걸 인사이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서울지방변호사의 기획이사 신혜성 변호사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변호사 유사 직역에 있어서 변호사의 직역 수호를 위한 대응 방안입니다. 이 주제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주실 두 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의 김은산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지방변호사의 김은산 이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울지방변호사회 하채은 이사님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하채은 이사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변리사법 공동소송대리권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김은산 이사님, 네. 일단 그 내용에 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난 회기의 국회 법사위에 상정되었었던 이 변리사법 개정안은 변리사에게 특허 침해 소송과 유사 분야의 민사소송에 있어서 변호사와 같이 공동대리를 부여하자는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소송 대리는 소송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는 변호사 대리 원칙에 위배되기도 하고, 변리사가 특허 등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있겠지만 소송과 같은 분야에서도 전문성이 있는지는 매우 의문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회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내고 그에 따른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예, 지금 현행법상 소송 대리는 변호사만 할 수 있는데 특허 침해 소송 그리고 유사 민사 소송에 있어서는 변리사가 같이 변호사와 공동 대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는 대한변호사협회 그리고 전국지방변호사회와 연대를 해서 성명을 발표했고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서 해당 개정안이 폐기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변리사회는 이번 국회에서도 동일한 법안을 발의시켰기 때문에 우리 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에 대해서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서울지방변호사의 노력이 우리 회원님들께 어떤 의미로 다가갈 수 있을까요, 하채은 이사님? 우리 회의 적극적인 대응들이 변호사 업계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직역의 본질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헌법 소원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꾸준히 제기함으로써 변호사 직역의 중요성과 직업적 권익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조항은 변호사가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고유 업무를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방치된다면 국민들은 해당 업무 분야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역할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복잡한 법률적 문제 해결에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사실 특허 사무의 전문성과 소송대리에 있어서의 전문성은 별개의 문제인데 소송대리에 있어서는 그리고 변호사가 가장 전문가일 텐데 이걸 또 넘어서서 변리사가 또 소송대리까지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국민을 위해서도 별로 좋은 일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은 세무사법 관련 내용입니다.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서 우리 회에서는 많은 대응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내용에 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헌법소원을 제기를 했었고요. 아쉽게도 20년에 제기했었던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기각이 되었지만 우리 회는 이제 포기하지 않고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를 한 상태입니다. 예, 서울에서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활동들이 이제 우리 회원님들께 어떻게 다가갈까요, 하채은 이사님? 우선 회원들에게는 우리 회가 꾸준히 노력하고 헌신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변호사회의 중요성과 회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조직임을 확인시켜준다고 봅니다. 변호사 직역으로서는 조금 안타까운 개정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더욱더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들이 많이 배출이 되었을 텐데 오히려 자격을 박탈한다는 게 변호사로서도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또 국민들을 위해서도 조금 안타까운 방향의 개정일 것 같기도 한데요. 앞으로도 변호사의 직역 수호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행정사법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산 이사님, 행정사법 관련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행정사법 개정안은 행정사에게 행정기관에 대한 서류 제출 대행 과정에서 의견 진술권 그리고 행정기관의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대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행정안전부가 발의를 했고 현재 국회에서도 계류가 되어 있어서 우리 회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본래 행정사 제도의 도입 취지 자체가 변호사 등의 전문직이 제공할 수 없는 법률 서비스 분야를 커버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서류 작성이나 제출 대행 등의 그 업무가 국한되어 있었는데, 단순히 서류 작성과 제출에만 그치지 않고 절차에 당사자와 함께 한다거나 아니면 당사자를 대신해서 의견들을 진술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그런 행정 절차에서 대리를 하게 되는 효과를 낳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으로는 이제 변호사의 업무를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군요. 네. 그럼 이에 관해서 지금 서울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이 변호사의 고유 직역을 침해할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우리 회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해당 개정안이 국민의 권익 보호에 역행하고 행정사의 제도적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공인노무사법 개정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공인노무사법에 어떤 내용들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내용을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은 여러 번 발의가 됐었습니다. 그 주된 내용들로는 노무사, 그러니까 공인노무사에게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노동 관련 소송들의 대리권을 부여하자 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또 다른 주요 내용으로는 노동간섭 수사 단계에서 의견 진술을 하게 해주자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 자체가 다른 직역들과 관련한 개정안들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전문성이 부족한 자에게 전문성을 준다는 큰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수사 단계에서 의견 진술 대리권을 준다는 것도 형사 절차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변호사가 아닌 노무사에게 그 진술 대리권을 준다는 부분에서 많은 염려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회는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말 노동사건에 있어서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민사건, 형사건 가리지 않고 변호사가 아닌 노무사가 모든 것을 다 대신할 수 있는 결과가 되는데, 글쎄요, 법률 전문가가 아닌 노무사가 소송대리나 변호인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지 참 우려되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그럼 우리 서울지방변호사에서는 어떤 대응들을 하고 계실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전 국회에서도 개정안에 반대해서 의견서를 제출을 했었고 해당 개정안은 폐기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회에서도 다시 발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회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전에 했었던 활동들과 같이 계속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하채연 선생님, 우리 회가 또 이렇게 직역수를 해서 노력하는 이런 활동들이 변호사 업계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만일 이러한 개정안들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는 건축물에 하자가 있는 그런 사건의 경우에는 건축사가 대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할 것이고, 학교 폭력과 같은 사건에서는 교사가 공동소송 대리 또는 단독 소송 대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에서 주요 그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에게 공동소송 대리권을 부여하지 않고 소송 전문가인 변호사들에게만 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헌법이 만들어진 이래로 꾸준하게 지켜져 온 민사소송의 대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다시 한번 우리 회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상기시킬 수 있는 그런 활동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 이사님 말씀이 참으로 마음에 와닿습니다. 소송대리를 변호사만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어떤 유사직역들에서 그 분야의 전문성이 있다는 걸 근거로 계속 이제 소송대리권까지 이제 가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국민들의 권익을 해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다음 주제는 외국법 자문사법에 관한 것입니다. 네, 그 내용에 관해서 김 이사님 잠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나라 변호사법에 따르면 외국 변호사들은 우리나라에서 법률사무를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다만 외국법 사무만을 수행할 수 있을 뿐인데 그마저도 이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만 가능합니다. 변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외국법 자문사라는 명칭만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제대로 외국법 자문사들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시하는 활동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는 변호사법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다 보면 국제변호사라는 명칭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국제변호사라는 명칭도 사실 원래는 쓸 수 없는 건가요? 국제변호사라는 명칭 자체가 쓸 수 없다기보다는 국제변호사라는 명칭이 법률에 근거가 없는 명칭입니다. 따라서 국제변호사라는 명칭으로 인해서 다른 오인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거나 하게 되면 관련 법령 위반이 될 수는 있습니다.
공식 명칭은 외국법 자문사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그러면 우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는 이에 관해서 지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그 외에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을까요? 네,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사법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곳에서 접수된 사안들에 대해서 외국법 자문사들의 활동들을 모니터링하고 그 위반 행위가 발견이 된다면은 고소, 고발, 그리고 공문 발송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울지방변호사의 대응이 우리 회원님들께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요? 우선 변호사들이 변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때는 굉장한 책임감이 따릅니다. 변호사의 자문에 따라서 신사업을 진행하게 될 수도 있고 또 특정 국민들은 자신이 가진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고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라는 명칭을 달고 어떤 자문이라든지 업무를 수행할 때는 굉장한 책임감을 갖고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 변호사라는 명칭에 국민들의 신뢰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만일 외국 변호사가 변호사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국민들은 그들을 국내 변호사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변호사 명칭의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잘못된 기대와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률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의 이러한 노력은 회원들에게 직역의 가치를 지키는 데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변호사 회의 책임감을 다시금 확인시켜 준다고 봅니다. 사실 외국 변호사들의 경우 그 나라의 어떤 소송이나 법에 관해서는 정통할 수 있지만 국내법 체계에 관해서는 사실 그런 전문성이 떨어질 텐데요, 부족할 텐데 그런 외국 변호사들이 변호사라는 명칭을 쓰면서 다른 국내 변호사들까지 오히려 신뢰성을 훼손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변호사의 명칭은 그렇게 쉽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에 걸맞은 책임이 따라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오늘 방송을 진행하면서 이렇게까지 법률 지식이 필요한 변호사 유사 직역이 정말 많구나 이런 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이렇게 많은 분야에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새삼 다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두 분 바쁜 시간 내주셔서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리걸 인사이드 사회를 맡은 신혜성 변호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